인간을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끝난 셈이다. 가장 큰 배신은 낯선 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에게서 터져나온다. 사람은 고결하지 않다.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은 끝이 없으며 호의조차도 곧 권리로 전환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거짓말에 취해 살아간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말한다. 인간은 흙이 아니라 돌이에요.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환상을 깨고 진실을 직시하느냐, 아니면 다시 상처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착각을 무너뜨릴 것이다. 준비됐는가? 사람을 향한 기대는 언제나 실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표정, 과거의 호의, 관계의 역사의 의미를 과잉 부여하며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내러티브로 스스로를 최면에 걸고 그 최면이 깨지는 순간 배신이라 이름 붙인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실망의 구조는 단순하다. 첫째, 기대는 사실, 상대의 일관된 행동 데이터가 아니라 투사, 내가 보고 싶은 상의 총합에서 출발한다. 둘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작은 일탈조차 악의로 해석된다. 셋째, 호의의 반복을 기억하는 것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의 뇌이며 받는 쪽 뇌는 그것을 권리로 재분류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실망은 예외가 아니라 예정된 결과가 된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현실을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통찰이다. 기대는 보증서가 아니다. 기대는 내 마음속 선지급이며 선지급에는 언제나 손실 가능성이 붙는다. 그러므로 관계의 초입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신뢰를 감정의 과잉으로 선지급하는 일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의 빈도와 일관성에 기반해 기대치를 재무제표처럼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이행, 선언보다 패턴이 우선이다. 애매한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 첫 호의에 과도한 의미를 붙이는 심리, 우연한 일치에 인과를 부여하는 오류를 의식적으로 차단하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문장을 그럴 수도 있다로 교체하는 훈련이 기대 관리의 첫걸음이다. 또한 기대는 크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야 한다. 사람 자체에 대한 기대, 본성, 성향, 영구적 변화 대신 상황에서의 역할 기대, 이 맥락, 이 기간, 이 책임에 한정하라. 추상적 미덕에 기대지 말고 구체적 결과물과 기한, 기준을 선명히 하라. 감정의 채권자가 되지 말고 조건과 기준을 사전에 언어로 명시해 암묵적 의무를 제거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회복 가능한 손실만 감수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작은 약속부터 검증하고 작은 신뢰부터 쌓아라. 기대의 단위를 쪼개면 실망의 단위도 쪼개진다. 마지막으로 실망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실망을 과거형 사건으로 봉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현재 진행형 독이 된다. 사실을 적고 감정을 분리하고 교훈을 발췌하라. 왜 그랬지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놓쳤나를 묻고 다신 안 믿어가 아니라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믿을 것인가를 재설계하라. 기대를 환상에서 계약 가능한 가설로 격화시키는 순간 실망은 비극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고 관계는 도박이 아니라 실험이 된다. 이 전환이야말로 상처를 줄이고 자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잔혹한 현실 위에서 단단한 삶을 구축하는 가장 이성적인 방식이다. 선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을 소모품으로 만든다. 호의가 함정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은 예측 가능하다. 처음엔 예외적으로 제공된 도움이 특별한 선물로 인식된다. 반복되면 뇌는 그 도움을 일상으로 재분류한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것은 권리로 격상되고 마침내 당신이 제공을 중단할 때 왜 당연한 걸 안 해? 라는 공격이 돌아온다. 이 전환을 막으려면 첫 도움부터 설계를 바꿔야 한다. 도움에는 범위, 비용, 기한, 책임의 내축을 명시하고 한도를 설정하며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기본값을 둔다. 이번 한 번을 말로만 하지 말고 조건으로 문서화하라. 작은 부탁을 발판으로 요구가 점증하는 푸진더도어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재평가하고 기준을 재선언하라.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고 요구의 어조가 거칠어질 때는 이미 권리화가 시작된 신호다. 이때는 공급을 줄이되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줄여라. 나는 바빠가 아니라
이 유형의 요청은 월 1회, 최대 30분까지만 지원한다처럼 규칙을 전면에 세워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정책으로 다뤄라. 당신의 호의가 상대의 능력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반복 지원이 문제 해결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면 직접 해결 대신 프레임, 체크리스트, 샘플을 제공해 자립을 촉진하라. 무료 우물에는 줄이 길어진다. 가격은 필터다.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최소라도 대가를 설계하라. 돈이 아니라도 좋다. 상호성, 시간 교환, 결과 공유, 명시적 크레딧 등 무엇이든 대가 구조가 있으면 무분별한 수요가 줄고 남는 수요는 진정한 필요에 가깝다. 경계 위반에는 페널티가 필요하다. 마감 미준수, 범위 확장, 무단 재할당이 발생하면 다음 요청의 우선순위를 자동 하향하거나 대기를 적용하라. 미안, 이번만 봐줘를 누적 허용하는 순간 선은 사라진다.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기준이다.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이다. 공감은 유지하되 결정을 협상하지 마라. 안 됩니다. 대신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이번 분기에는 지원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10월에 재검토하겠습니다처럼 대안을 동봉하되 원칙은 구부리지 않는다. 선의의 피로를 방지하려면 개인 단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로 자원을 배분하라. 도움이 실제로 임팩트를 내는 곳, 의존을 줄이고 역량을 키우는 곳, 감사와 피드백이 선순환을 만드는 곳에 우선 배치하라. 반대로 불명확한 책임, 빈번한 긴급 요청, 인정의 결핍, 약속 불이행이 누적되는 관계는 구조적으로 적자다. 적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호의는 착함의 증명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여야 한다. 선의는 방향 없는 선량함이 아니라 원칙, 한도, 대가, 피드백으로 관리되는 운영 체계일 때만 선을 넘는 사람을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설계된 호의만이 당신을 소모하지 않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며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실제 효용을 남긴다. 인간의 본성은 흙처럼 주물러 모양을 바꾸는 재료가 아니라 결이 정해진 돌에 가깝다. 돌은 물을 섞는다고 부드러워지지 않고 손으로 쥐어 비틀어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절단면을 어디에 내고 어떤 각도로 다듬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질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격의 축, 가치관의 우선순위, 충동 조절력, 공감 능력 같은 핵심 변수는 느리게 매우 제한적으로만 움직인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변한다는 낭만적 가설에 기대 관계를 설계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표현 빈도와 상황 선택이다. 즉,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착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유인과 제약이 강화되거나 그 사람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맥락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태도는 개조가 아니라 선발이다. 바꾸려 들기보다는 맞는 자리를 찾고 불일치한 곳에서는 과감히 분리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관찰의 단위를 크고 길게 가져가라. 말과 이례적 제스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 업무 압박이 올 때 책임을 회피하는지, 이익이 충돌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는지, 감시가 사라질 때도 같은 기준을 지키는지,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지, 이 네 가지 상황은 돌의 결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에도 목적을 현실적으로 재정의하라. 사람을 바꾸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는 구조를 설계하라. 보상과 비용, 권한과 책임, 투명성과 피드백 주기, 위반 시 확실한 페널티를 통해 같은 본성이 다른 결과를 내도록 경로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메커니즘이어야 한다. 규칙이 사람 위에 서 있을 때만 예외의 유혹이 줄어든다. 또한 돌을 깎는 시도에는 반드시 한도를 두어라. 핵심 가치나 윤리 기준을 침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된 기간과 비용으로만 명확한 검증 지표를 두고만 실행하라. 결과가 안 나오면 미련 없이 중단하고 배치 자체를 재설계하라. 애정과 선의는 윤활유일 뿐 기여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도림을 인정하라. 타인의 고집을 탓하기 전에 나의 고정관념, 방어 패턴, 욕구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견고한지 직면해야 한다. 자기 인식은 돌의 지형도를 얻게 해준다. 지형도를 가진 자만이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를 우회해야 하는지, 어디를 다듬어 쓰고 어디를 폐기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흙이 아니다. 그러니 삶의 기술은 조각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광부의 분류와 기술자의 설계에 가깝다.
본성을 부정하지 말고 이용하라. 이것이 비극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인간적인 길이다. 분노는 상대를 상처내기 전에 먼저 나를 소모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수는 감정의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회수해 삶의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냉정한 기술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경멸은 증오의 확대가 아니라 관심의 철수, 즉 상대에게 주던 주의 시간 명성을 전량 회수해 무의 배당을 지급하는 행위다. 실천은 명확하다. 첫째, 반응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해명, 설명, 논박을 모두 삭제하고 기록만 남긴다. 서늘한 침묵은 성급한 분노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다. 둘째, 접근을 단절한다. 직접 대화 채널을 닫고 이른 표준 프로세스와 공식 창구로만 처리한다. 관계를 개인 감정의 장이 아니라 규칙의 장으로 옮기는 순간 상대의 도발은 대부분 동력을 잃는다. 셋째, 기회의 비용을 재배치한다. 복수에 쓰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곧장 역량, 평판, 성과라는 세 가지 지렛대에 투자하라. 역량은 매일의 루틴으로 누적되고 평판은 신뢰 가능한 일관성으로 축적되며 성과는 부정 불가능한 수치로 남는다. 넷째, 무대의 조명을 바꾼다. 상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말고 나를 증명하는 결과물을 만든다. 수상 실적, 고객 지표, 출간물, 특허, 제품 출시, 이 모든 것이 보란듯이 잘 산다의 비언어적 언어다. 다섯째, 전략적 무시를 제도화한다. 캘린더와 알림을 정리해 해당 인물 사건 관련 입력을 최소화하고 SNS 가시성을 제한하며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접점만 유지한다. 관심의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감정의 변동성도 급락한다. 여섯째, 승부의 기준을 재정의한다. 단기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장기 게임에서의 우위를 목표로 삼는다. 상대의 사과 같은 외부 변수에 기대지 말고 내 삶의 수준 향상이라는 내부 지표로 판을 갈아엎어라. 일곱째, 품격을 수호한다. 조롱, 폭로, 음해에 유혹될수록 당신의 레벨이 상대의 무대로 끌려 내려간다. 법과 규칙, 문서와 사실로만 대응하고 나머지는 시간에게 맡겨라. 여덟째, 상처를 자본화한다. 배신에서 배운 리스크 시그널을 체크리스트로 추출해 다음 관계의 디펙토 표준으로 삼고 계약, 권한, 감사 절차를 튼튼히 해 같은 유형의 손실을 재발하지 않게 한다. 아홉째, 몸을 관리한다. 수면, 식사, 운동은 감정 자본의 토대이며 심신이 안정될수록 복수의 충동은 자연스레 전략적 무관심으로 바뀐다. 열째, 기념일을 만든다. 사건 발생일을 업그레이드의 시작으로 명명하고 매년 그 주간의 결과물을 공개하라. 상처를 기점으로 하는 성장 연대기가 쌓이면 과거의 모욕은 경력을 밀어올린 로켓 부스터로 재해석된다.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은 단순하다. 분노는 단기 쾌감이지만 경멸은 장기 전략이고 악담은 소란이지만 성취는 침묵의 증거다. 그러니 증명하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싸움이 아니라 격으로, 과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잔혹한 복수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이며 설계되지 않은 신뢰는 거의 필연적으로 배신으로 귀결된다. 가까운 사이에서 배신이 잦은 이유는 단순하다. 접근 권한이 넓고 감시가 느슨하며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신뢰는 좋아한다에서 출발하지 않고 검증했다에서 출발한다. 첫째, 신뢰의 단위를 쪼개라. 사람 자체를 믿지 말고 특정 과업, 범위, 기간, 금액 같은 작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만 신뢰를 부여하라. 그를 믿는다가 아니라 이번 분기에 이 목표를 이 조건에서 수행할 것을 신뢰한다가 정확한 문장이다. 둘째, 증거 기반으로 전환하라. 말이 아니라 이력, 약속이 아니라 이행률, 명성 대신 교차 확인 가능한 레퍼런스를 요구하라. 비유를 쓰자면 신뢰는 선불이 아니라 마일스톤 후불이다. 셋째, 권한과 책임을 대칭으로 묶어라. 접근권, 정보, 자산, 의사결정에 상응하는 책임, 성과, 지표, 리스크, 부담, 페널티를 계약서, 메모, 로그에 명문화하라. 구두 합의는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은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다. 넷째, 감시를 수치화하라. 주기적 리포트, 감사 로그, 변경 이력, 제3자 검토 같은 가시성 장치를 표준화하고 지연, 누락, 모순이 발생하면 즉시 신뢰 한도를 축소하라. 다섯째, 출구를 설계하라. 위반 시 권한 회수, 지급 중단, 관계 재평가의 트리거를 사전에 정의해 느낌이 아니라 프로토콜로 종료되게 하라. 여섯째, 위험을 분산하라. 정서적, 재무적, 평판적 리스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말고
업무는 역할 분할, 자금은 에스크로 부분 지급, 평판은 공동 서명, 공동 책임 구조로 분해하라. 일곱째, 초기 신뢰는 실험으로 검증하라. 저비용 저위험의 파일럿을 설계해 정직의 평균 고장 간격 of integrity를 측정하고 일관된 이행 패턴이 관찰될 때만 등급을 올려라. 여덟째, 경계 테스트를 감지하라. 마감 직전에 작은 예외 요청, 범위 슬쩍 확장, 사후 승인 요구, 사소한 거짓말을 인성의 미세 균열로 기록하라. 균열이 반복되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홉째, 돈과 신뢰를 분리하라. 급전 요청, 빌려달라, 먼저 결제해달라. 같은 상황에서는 정없이는 돕되 제도적으로 돕는다. 담보, 보증, 에스크로, 영수증, 상환 일정은 인간관계의 무례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상식이다. 열째, 친밀함을 신뢰의 근거로 오인하지 마라. 오래 알았다는 사실은 품질 보증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느리게 변하고 이해관계는 빠르게 변한다. 그러므로 신뢰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는 유동성 자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신뢰는 도약이 아니라 누적이며 칭찬이 아니라 데이터로 자란다. 설계된 신뢰만이 당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며 배신의 충격을 사건이 아니라 통계로 축소시킨다. 가짜 친구와 진짜 동맹은 두 장면에서 구분된다. 내가 바닥에 떨어질 때와 내가 정점에 설 때다. 바닥에서는 조건부 공감이 드러난다. 위로의 말 뒤에 계산이 붙는 사람, 내가 힘들어도 나는 안전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정보를 캐가거나 피해자 경쟁으로 대화를 탈취하는 사람은 지원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진짜 동맹은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지 않고 내 감정의 속도를 따라오며 시간, 수고, 평판이라는 세 가지 비용 중 최소 하나를 실제로 지불한다. 48시간 규칙을 적용해보라. 위기 발생 후 이틀 안에 연락, 방문, 정보 연결, 문서 도움 등 구체 행위가 있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응원해라는 무의자 말만 남겼는가? 또 하나의 지표는 비밀의 보존이다. 나의 약점이 그 사람의 서사 자산으로 전환되는 순간 관계는 거래로 전락한다. 정점에서는 축하의 순도가 민낯을 보여준다. 진정한 축하는 비교, 조언, 점수 매기기 없이 사실을 증폭시키고 공을 정확히 기입하며 나 없는 자리에서도 같은 톤으로 재현된다. 반면 가짜 축하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첫째, 상대화. 요즘은 운이 좋아야 돼 같은 성취 축소. 둘째, 전유. 사실 내가 연결해줬잖아 라며 공로를 공동 소유화. 셋째, 전복. 곧장 결함 찾기나 다음 과제 압박으로 방향 전환. 정점의 관계 검증에는 지연 없는 도움과 관심의 지속성을 점검하라. 발표 당일에 공개적으로 축하하고 일주일 뒤에도 후속 지원이나 소개를 이어가는가. 또한 내 성공이 그들의 정체성을 침식시키지 않는지 살펴보라. 나의 성취로 인해 그들의 자기평가가 흔들릴수록 그들은 의도치 않게 사보타지의 유혹에 노출된다. 측정은 가능하다. 내가 위기일 때 그들이 제공한 리소스를 시간, 지식, 평판 단위로 로그화하고 내가 호황일 때 그들이 제공한 리소스를 기회, 네트워크, 신용 단위로 로그화하라. 두 로그의 대칭성이 낮을수록 관계의 실효가 낮다. 관계 부하 테스트도 유효하다. 작은 실패를 의도적으로 공개해 반응의 톤과 솔루션 중심성, 비밀 유지 수준을 관찰하고 작은 성공을 공유해 축하의 온도와 원합 시도, 크레딧 배분의 공정성을 확인하라. 고통 앞에서 불안을 전염시키는가, 안정성을 전염시키는가, 축하 앞에서 질투를 은닉하는가, 자긍심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가. 이 두 질문이 정답을 말해준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프로토콜을 갖춰라. 첫째, 위기 프로토콜. 도움 요청의 형태, 기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응답 지연, 조건부 지원, 경계 위반 시 다음 협업의 우선순위를 자동 하향한다. 둘째, 성취 프로토콜. 크레딧 표기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공개 축하와 비공개 피드백을 분리해 질투가 구조적으로 끼어들 틈을 줄인다. 셋째, 기록 프로토콜. 칭찬과 헌신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도와준 사람, 시점, 내용을 대로 남겨 향후 기회 배분의 근거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이 구분의 목적은 사람을 단죄하려는 도덕놀이가 아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운영의 문제다. 위기에서 옆을 지키고 정점에서도 빛을 키워주는 이들과는 파트너십을 확대하라. 반대로 위기에서 사라지고 정점에서 서늘해지는 이들은 정중히 경계를 재설계하라. 인간관계는 감정의 추측이 아니라 패턴의 관찰이며
시련과 영광은 그 패턴의 가장 냉정한 리트머스다. 무례함은 성격의 기괴함이 아니라 인지 능력의 빈곤과 공감 회로의 미성숙이 언어, 행동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다.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 겸 상황 맥락을 읽어 자극을 억제하는 실행 기능,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 패턴 인식이 합쳐져야 예의가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취약하면 말 끼어들기, 시간 약속 파기, 사소한 비하 농담, 사적 경계를 시험하는 질문, 타인의 성과를 내러티브로 전유하기, 공공장소 볼륨 조절 실패 같은 저지능적 무례가 표면으로 튀어오른다. 무례한 사람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타인의 인지 부하를 계산하지 못한다. 상대의 일정 맥락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고 즉시 응답, 즉시 지원을 당연시하며 지연을 모욕으로 해석한다. 둘째, 메타인식이 없다. 말과 행동의 파급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지 못하고 반응이 돌아온 뒤에도 원인, 결과 연계를 배우지 못한다. 셋째, 불안을 공격으로 위장한다. 열등감, 통제욕, 소속 불안을 직설, 빈정거림, 권위 과시로 재가공해 타인에게 전가한다. 진단은 어렵지 않다. 대화 중 상대가 사용한 보의 70% 이상을 이야기로 환원하는가? 그 정도는 다해 같은 일반화로 타인의 경험을 무효화하는가? 농담이라는 면허증으로 경멸적 유머를 합리화하는가? 피드백을 요구해놓고 실제로는 칭찬만 수용하는가? 약속 파기의 비용을 상대에게 떠넘기는가? 이 중 셋 이상이면 무례함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대응의 원칙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첫째, 명명하라. 그 말은 내 전문성에 대한 비하로 들립니다. 처럼 구체적 행위를 라벨링하고 사실 영향 요청으로 구성해 추상적 인격 비난을 피한다. 둘째, 경계를 언어로 고정하라. 회의 중 사적 농담은 받지 않습니다. 지연 회신은 다음 스프린트로 이월합니다처럼 조건과 결과를 연결한다. 셋째, 비용을 제도화하라. 범위 일탈, 무단 변경, 데드라인 파기에는 우선순위 하향, 검토 주기 연장, 추가 승인 절차 같은 페널티를 자동 적용한다. 넷째, 교육과 교정을 구분하라. 일회성 과오에는 피드백과 리허설, 대체 문제 행동을 제공하되 반복 패턴에는 노출 축소, 권한 제한, 역할 재배치를 병행한다. 다섯째, 공개와 비공개를 전략적으로 쓰라. 공개 망신은 방어를 키우고 무례를 강화한다. 규범 설정은 공개적으로, 구체 피드백은 1대1로, 재발 페널티는 문서로 남겨라. 여섯째, 로그를 남겨 의도 논쟁을 무력화하라. 날짜, 상황, 문장양, 요청, 응답을 기록하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회피는 힘을 잃는다. 일곱째, 팀 차원의 최소 기준을 선언하라. 타인 시간 존중, 비하 금지, 공로 정확 표기, 피드백의 단수화, 문제는 행동 하나로 한정 같은 룰을 예의가 아니라 성능의 언어로 묶어라. 무례는 사기 문제가 아니라 성과, 이직률, 오류율의 문제임을 수치로 보여주면 조직 면역이 생긴다. 여덟째,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라. 트롤링, 말꼬리 잡기, 끝없는 정당화 요청에는 응답을 중단하고 공식 채널, 문서 아젠다 없는 대화는 받지 않는다. 관심 공급이 줄면 무례의 보상도 줄어든다. 아홉째, 역치 관리를 습관화하라. 수면, 영양, 운동, 집중시간 블록은 감정적 반응성을 낮춰 무례의 유도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예의는 예민함의 산물이 아니라 지능과 공감의 합성물이며 무례는 당신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기술 부족을 폭로하는 증거다. 그러니 자존을 담보로 맞대응하지 말고 규칙, 로그, 경계, 페널티로 게임의 판을 바꿔라. 그 순간 무례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필터가 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 높은 밀도의 사람과 일에 배분된다. 인간의 선행조차 이기적 보상이 내장된 회로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우리는 돕는 순간 미세한 우월감, 소속감, 자기서사 강화라는 내부 보수를 수령하고 최소한의 감사, 인정, 재호출을 외부 보수로 기대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호의는 곧 불만으로 전환되고 불만은 관계의 부식제가 된다. 욕망의 핵심 메커니즘은 쾌락적 적응과 상대 비교다. 하나를 얻으면 기준선이 상승해 어제의 성취가 오늘의 평범이 되고 주변의 더 큰 성취를 목격하는 순간 만족의 반감기는 급격히 짧아진다. 이때 질투는 도덕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산물이다. 보상 예측 오차가 양수일 때 쾌감이 발생하고 반복되면 예측 모델이 업데이트되어 같은 보상에는 더 이상 쾌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더 큰 자극, 더 빠른 보상,
더 넓은 주목을 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필요와 경계를 간단히 무시하는 이기성의 스위치가 눌린다. 해결은 금욕적 설교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첫째, 욕망을 무한 목표가 아니라 유한 게임으로 재정의하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명시하고 충족 조건을 객관 지표로 고정해 기준선 상승을 지연시킨다. 둘째, 보상의 단위를 줄여 지연 만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라. 큰 목표는 주월 단위의 중간 산출로 쪼개 즉각적 도파민을 결과가 아닌 진행률에서 얻도록 설계한다. 셋째, 비교의 참조 집단을 축소하라. 익명의 대중 대신 과거의 나, 동일한 자원 제약을 가진 소수의 동료만을 비교군으로 채택하면 질투의 노이즈가 급감한다. 넷째, 소유 정체성 결합을 끊어라. 소유물, 직함, 팔로워 수를 자아의 지분으로 인식하는 순간 끝없는 증설 경쟁에 갇힌다. 기능과 역할, 기여와 영향으로 자기 정의를 전환하면 욕망은 성능지향으로 정렬된다. 다섯째, 감사의 마모를 역전시키는 의식이 필요하다. 매일 3분의 득실 로그로 받은 도움 사용한 인프라, 지속 가능한 이점, 건강 안전 관계를 언어화하면 보상 기준선의 폭주가 느려진다. 여섯째, 의도적 결핍을 주기적으로 도입하라. 소비 알림 자극을 끊는 24시간 감각 단식, 불필요 구독 해지, 비본질 앱 주간 잠금 같은 마찰을 시스템에 심으면 낮은 자극에도 쾌감 회로가 다시 민감해진다. 일곱째, 욕망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 돈, 지위 같은 외부 보상에 편중되면 변동성이 크다. 장기 기술 축적, 신뢰 가능한 동료와의 협력, 깊은 작업에서의 몰입처럼 내부 보상 자산을 늘리면 총욕망의 변동성이 낮아지고 이기적 충동의 단기 폭주가 줄어든다. 여덟째, 인정 욕구를 결과물이 아닌 문제 품질로 전치하라. 내가 얼마나 주목받는가 대신 내가 다루는 문제가 얼마나 현실을 개선하는가를 지표로 삼으면 주목 경쟁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성취가 나의 결핍이 되는 악순환이 끊어진다. 아홉째, 실패를 욕망의 브레이크로 활용하라. 좌절을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모델 업데이트 신호로 재해석하고 다음 실험의 범위, 속도, 자원 배분을 수정하라. 마지막으로 이기성과 욕망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 원천이다. 핵심은 방향과 그릇이다. 욕망을 개인적 허영의 연료로 태우면 관계를 소진시키지만 문제 해결, 가치 창출, 공정한 교환의 엔진으로 연결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밀어올린다. 인간은 선량해서 선행을 하고 악해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 구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구조를 다시 설계하라. 그러면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소진이 아니라 끝없는 추진력이 된다. 인간관계는 감정의 무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심, 정보, 지위, 시간, 자원, 안정감이 오고 가는 정교한 교환 시스템이다. 유지 조건은 단순하다. 교환의 균형이 주관적으로라도 맞아야 한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애착은 빠르게 정당화로 변하고 정당화가 실패하면 냉소로 붕괴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계가 거래임을 부인하며 그냥 친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 들 때 발생한다. 암묵계약은 비용을 폭증시킨다. 그러므로 관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자 한다면 먼저 명세서를 만들어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오퍼, 무엇을, 어느 진로, 어떤 빈도로, 내가 기대하는 리턴, 피드백, 상호 지원의 형태, 그리고 상호작용의 채널, 공식, 비공식을 언어화하라. 상호성은 만기와 반감기를 가진다. 받은 도움은 즉시 인정 기한 내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 누락이 2회 발생하면 관계 등급을 자동 하향하라. 다음으로 정보 보안을 설계하라. 자아, 비밀, 약점, 목표는 4등급으로 분류해 공개 범위를 정의한다. Public, 누구에게나, Limited, 지인 일부, Inner, 핵심 신뢰권, Private, 베타. 공유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만 하라. 스크린샷, 포워드, 집단 채팅은 최대 누설 벡터다. 나에게 남의 비밀을 가져오는 사람은 내 비밀도 가져갈 사람이라는 규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누설 1회는 사고로 기록하되 2회는 시스템으로 판단해 접근권을 회수하라. 자랑의 관리도 필요하다. 성취는 아티팩트로 증명, 언어는 절제가 원칙이다. 숫자, 결과, 제품, 추천서 같은 외부 검증 가능한 증거로 신호를 보내고 비교, 우월, 미묘한 겸손을 섞은 자기 과시는 금지한다. 발표 타이밍은 공고와 후 공개로 지연하라. 성취 초기엔 질투와 저항이 가장 크고 성과가 시스템에 고정되면 공격의 효용이 급감한다. 부탁과 호의는 부채로 전환되므로 신중히 다뤄라.
큰 호의는 현금처럼 빨리 상환하고 상환이 어려우면 대가를 협의하라. 공짜는 관계의 잡음을 키운다. 경계 관리에선 심시 규칙을 적용하라. 컨텍스트, 업무 개인 중 무엇인지, 시간대 긴급 또는 무엇인지, 컨센트, 지금 가능한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컴펜세이션, 보상, 대가 또는 상호성의 형태는 무엇인지, 감정노동 시간 편판을 요구하는 요청에는 표준 응답 SLA를 설정해 즉답 대신 큐잉을 기본값으로 두고 반복되는 경계 침범에는 가시적 페널티, 우선순위 하향 접점 축소를 제도화한다. 관계의 리스크 평가는 간단한 매트릭스로 자동화하라. 누설 시 후의 점수 염수, 금 지원 기대값 염로, 재발 가능성 영성을 곱해 40 이상이면 공유 금지, 20부 39면 단계적 시험 공유, 0 19면 오픈.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프로세스로 다뤄라. 사실 영향 요청의 순서로 기록하고 비공개 1회 중재 1회, 관계 재설계 종료의 3스텝을 사전에 합의한다. 평판 경제에선 크레딧과 데빗을 즉시 처리하라. 도움을 받았으면 공개 표기 이름 역할 기여 범위를 남기고 공로의 과장, 삭제, 전유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하라. 가십은 새로움, 친밀도, 파급의 삼각형이 클수록 유혹이 강해지지만 단기 유대감의 가짜 보상일 뿐이다. 그 이야기는 본인 앞에서만 다루죠라는 한 문장으로 규범을 세워라. 디지털 위생은 생존 기술이다. 모든 메시지는 스크린샷 될 수 있고 모든 비공개 공간은 사실상 공개라고 가정하라. 민감한 소통은 비동기 문서로, 기록이 필요한 합의는 버전 관리와 접근 권한 로그를 남겨라. 관계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핵심이다. 정서, 업무, 조언, 협력, 즐거움을 단일 인물에 집중시키지 말고 종류별로 다른 사람에게 분산해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라. 위기 대비로는 세이프티 서클을 구축하라. 비밀 유지 검증된 3인에게만 치명적 이슈를 공유하고 나머지 네트워크에는 상황 요청, 기한만 전달한다. 종류는 품격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라. 우리는 목표, 규범,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어긋났고 이로 인해 상호 존중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에서만 협업하겠습니다처럼 사실과 범위로 마무리하고 재접촉의 기준을 문서로 고정한다. 요약하면 관계는 환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세, 경계, 기록, 보상, 보완이라는 5개의 볼트로 고정될 때만 오래간다. 거래를 부정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라. 그 순간 관계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인프라가 되고 당신의 비밀과 성취, 시간과 평판은 안전하게 복리로 불어난다. 우정에 대한 낭만을 파기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조건 없는 지지, 영원한 공감 같은 표현은 현실의 인간에게 과부하된 기대치를 씌우는 마취제일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 가치, 속도를 맞추며 일정 기간 동행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동행을 영속적 본질로 오해하는 순간 불필요한 상처와 소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정을 보존하려면 먼저 우정을 신화해서 계약 가능한 현실로 내린다. 관계의 기준을 애정이 아니라 정열에 두고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함께 붙잡은 과업, 원칙, 리듬을 중심에 둔다. 너라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 방식으로 다루는 동안이라는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이별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계약 만기다. 두 번째, 외부 인정의 회로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수다. 타인의 시선과 박수를 필요로 할수록 우정은 거래를 숨긴 채 조급해진다. 일일 단위의 성과 학습, 건강 루틴으로 스스로 지급하는 보상을 크게 만들수록 우리는 덜 애걸하고 덜 원망한다. 세 번째, 고독의 근력을 키워라. 혼자서 지루함을 견디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혼자 결정하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정에서 착취도 의존도 하지 않는다. 주 1회의 사회적 단식, 알림 피드 단톡을 끊고 오롯이 읽고 쓰고 걷는 시간은 관계의 독소를 빼고 기준선을 리셋한다. 네 번째, 친밀함을 콘텐츠가 아닌 아티팩트로 관리하라. 말과 감정 교환이 쌓일수록 서사는 팽창하고 오해가 누적된다. 반면 함께 만든 결과물, 문서, 제품, 이벤트, 데이터는 사실로 남아 서로의 신뢰를 고정한다. 고급스러운 우정은 화려한 대화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공동 생산에서 자란다. 다섯 번째, 경계를 좋은 성품에 기대지 말고 작동하는 절차로 고정하라. 연락 가능 시간, 도움의 범위, 비밀의 등급, 크레딧 표기 기준을 미리 언어화해 놓으면 선을 넘는 일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거나 초기에 수정된다.
6번째, 우정의 회개를 숨기지 마라. 도움을 받았으면 실명으로 공로를 기입하고 빚은 빠르게 상환하며 상환이 어렵다면 대가를 협의하라. 친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공정성을 좀 먹고 나중에 원망을 예고한다. 7번째, 끝내야 할 관계를 끝내는 용기를 가져라. 반복되는 불에 상호성의 붕괴, 가치의 불일치가 누적되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범위를 축소하라. 우리는 이 주제에서만, 이 채널로, 이 기한에 한해 협업하자라는 재설계 문장으로 품격 있게 거리를 둔다. 8번째, 동물과 자연은 솔직한 거울이다. 그들은 위선을 모른다. 요구가 명확하고 보상이 단순하며 질투와 뒷말이 없다. 인간에게 지친 마음을 회복할 안전지대로서 반려동물과의 동행, 숲과 물가에서의 걷기는 우리의 정서 회로를 재정렬해준다. 9번째, 군중의 환상을 끊어라. 대중은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소비하고 편파는 종종 실제 가치보다 속도와 소음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버리고 소수의 깊은 정열을 가진 이들과의 느린 신뢰를 택하라. 마지막으로 인간을 혐오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마라. 환상을 벗긴 친절은 더 단단하고 기대를 줄인 호의는 더 오래간다. 우리는 서로를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다만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의 작업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맑아진다. 애착의 사슬이 풀린 자리에서 우리는 덜 집착하고 더 관대해지며 떠남을 실패로 보지 않고 만남을 감사로 본다. 그때 비로소 사람과의 거리는 편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은 빈칸이 아니라 기반이 된다. 환상으로 만든 우정은 쉽게 무너진다. 현실로 설계한 우정은 천천히 자라고 오래 버틴다. 자유는 그 차이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진실은 늘 불편하고 불편함 속에서만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지혜의 지도는 앞으로도 당신의 사고를 흔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낼 통찰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매일 삶을 뒤흔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환상이 아닌 진실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